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그 6.13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죠. 그래서 그 부정선거의 증거가 어떤 게 있느냐, 가짜 투표함이 있어요. 가짜 투표함. 그것을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대검찰청에다가 고발장을 냈어요. 그 경고합니다. 자, 고발장 내고서 한 12월경에 이제 검찰의 제지를 받고 뭔가 수사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이틀 전인가요? 네, 어젠가 전화가 왔어요. 그 송파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송파경찰서 이제 담당 이제 수사인데, 수사관이 송파경찰서에 있어요. 진흥팀에. 그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경과 보고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짜 투표함. 가짜 투표함이라는 것은 뭐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정상적인 투표함이 아닌 그 관내 사전 투표함의 받침대를 정상적인 투표함인 것처럼 그 봉이지만 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개표장까지 나왔어요. 정상적인 투표함하고 가짜 투표함의 차이는 뭐냐? 간단하게 표현하면 잠금 장치가 있냐 없냐예요. 가짜 투표함에는 뭐야? 잠금 장치가 없어요. 잠금 장치가 없다. 자, 이 가짜 투표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자, 가짜 투표함은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는 뭘 금지하고 있냐면 투표함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투표함 조작. 투표함을 조작하면 공직선거법에 처벌을 받아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투표관리관이 정상적인 투표함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함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통을 투표함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개표장까지 나오게 했어요. 거기에 투표용지를 담아가지고 개표장에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발장을 내면서는 그 공직선거법에 투표함 조작에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그 공소시효가 뭐 6개월 이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투표함 조작은 처벌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법상에 처벌 근거가 뭐가 있냐면, 자, 이 투표관리관은 말이에요. 투표관리관은 공무원이잖아요. 자, 요 관이라는 거. 투표관리관.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 자, 직무라는 것은 투표관리관이 해야 할 일. 그것을 어떻게 한다? 유기. 하지 않는다. 예, 내방쳐 놓는다, 이거예요. 할 일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관리관은 뭘 해야 돼요? 정상적인 투표함이 사용돼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투표함이 나오도록 방치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형법상에 직무유기로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형법상에는 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위계, 그러니까 위계라는 것은 속임수를 말해요. 위계에 의한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게 또 있어요. 요것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우리가 고발장을 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송파경찰서에 고 모시기 그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김모 경감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고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람한테서 이제 김모 경감에게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김경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직 처리가 안 돼 있고 좀 더 확인하겠다. 어디까지 확인했냐? 일단 선관위가요. 선관위 측에서 가짜 투표함인 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짜 투표함은 인정하겠다. 왜냐면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증거가 딱 있잖아요. 사진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아예 여기에 딱 인쇄가 돼 있단 말이야. 이 정상적인 투표함이라고 갖고 나와 있는 그 투표함의 겉면에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 이렇게 아예 딱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 가짜 투표함 선관위가 일단 인정한다. 그런데 이 송파 선관위에서 이제 하는 변명이 뭐냐? 자, 가짜 투표함인 거는 맞는데, 자, 이거를만 갖고는 처벌이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 자, 이 투표함으로부터 가짜 투표용지가 나온 사실이 없다. 그거를 확인 한 사실이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투표용지의 수량이 더해지거나 빼진 것이 없다. 예, 그러면 뭐예요? 수량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당시에 참관인들하고 같이 확인했다 이거예요. 이 참관인들이 자, 수량이 맞지요? 정확하지요? 뭐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용지가 뭐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투표함이 가짜이지만 전체적인 수량이 달라진 게 없으면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관인의 진술을 받아보겠다. 요 김경감이라는 요 수사관이 이제 요 참관인으로부터 자, 선관위가 얘기하는 가짜 투표함은 맞지만 그 안에 투표용지가 뭐 비정상적인 용지라든가 아니면 수량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투표함만 갖고는 처벌하지 못하고 이 가짜 투표함에서 가짜 용지가 나온 사실이 있냐 없냐, 가짜 나온 사실이 없다면 처벌 안 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선관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고발인의 입장에서 이 가짜 투표함 이 자체 여기에 뭐 가짜 용지가 담아왔든 안 놨든 수량이 더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게 아니라 이 가짜 투표함 자체만, 이걸 사용한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 수사관들, 송파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지금 은근히 요것만 갖고는 뭐 부정선거의 고의성이 없다. 예? 부정선거의 고의성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가짜 투표만 갖고는 부정선거의 고의성이 안 보인다. 뭐 그렇죠. 이게 말장난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투표함이 만약에 여기서 가짜 용지가 안 나오면 가짜 투표함을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짜 투표함 얼마든지 사용이 된다고요? 가짜 투표함 사용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가짜 용지 안 나왔다고 가짜 투표함 사용한 것에 처벌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이라기보다 이제 아주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10월 달에 고발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한 5개월 된 거죠. 5개월 차. 2월달 이제 아직도 수사가 안 끝났으니 미적미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요번에 4월 15일 선거 전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유튜브라도, 이게 정상적인 언론은 다 주고 있지만 유튜브라도 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가짜 투표함이 사용되는 부분, 결정적인 부정선거 증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가짜 용지라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금상첨화였겠지만, 어쨌든 그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선거에서 가짜 투표함이 사용되는 사실,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가짜 투표함을 사용하고 이거를 인정한다는 선관위가 있는데, 아니 가짜 용지 수량이 달라진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장이. 이 엉터리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국민들께서는 요 사실만 갖고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 선관위를 압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예. 이게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해놓고도 선관위가, 이 투표관리관이라는 거 말이죠. 관리관. 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예? 요만큼만 저 잘못된 것이 보여도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차단해요. 그 당시에 전문가의 사진을 전문가. 조금만 찍어도 막 그 처벌하고 그랬거든요. 네, 사진 찍는 것도 법에서 어긋난다. 찍지 마라. 그죠? 인증샷도 못 찍게 하는 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예? 투표용지 사진만 찍어도, 그 인증샷 찍어도 그것도 법에 위반한다고 차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아예 투표함을 가짜를 써버렸어. 그걸 전문가인 투표관리관, 그것만 업을 해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라고 임명했어요. 그런 투표관리관이 이게 어떻게 했다?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순 실수. 이 가짜 투표함을 인정하는데 이게 단순 실수로 들어갔다. 정상적인 거 한 뭐 수천 개 있는데 그 중에 어쩌다 하나 실수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 실수라는 게 이게 말이 먹혀요? 이거는 우리를 좀 우습게 보는 얘기예요. 네. 국민을 알아도 좀 우습게 알아. 이게 단순 실수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야, 이게 송파구에서 하나가 있었으면 전국적으로는 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우리 10가지를 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짜 투표함이 사용되는 부정선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13 지방선거의 결과. 6.13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에 말이에요. 경기도에. 이걸 좀 치워. 경기도의 선거 결과가요. 그 지역구 도의원이 있어요. 경기도 지역구 도의원이 특정 정당이 99%가 됐어요. 99%. 총 131석의 지역구 의석이 있는데 그 중에 130석을 특정 정당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실 그 서울시의 구청장 총 25명의 구청장이 있는데 그 25명 중에서 24명이 특정 정당이 됐잖아요. 그거 퍼센테이지로 96%예요. 야, 96% 어떻게 됐지? 아니, 우리 국민들이 뭐 특정 정당에 뭐 완전히 목을 낼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더 이상한 결과 바로 경기도 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131석 중에 130석, 예? 99%가 나왔다고요. 이런 가짜 투표함, 예? 이거요. 우리는 뭘 의심해야 되냐? 투표용지 바꿔치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이게 이제 가짜 투표함이라는 것 때문에 사용했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봉인지 있잖아요, 봉인지.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가짜 투표하면 1차 고발이에요, 1차 고발. 사실은 2차 고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봉인지의 서명이 위조예요. 서명 위조.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봉인지의 서명이 위조됐어요. 이것도 증거가 있어요.
이거 이제 2차 고발 들어가야 돼요. 야, 진짜 투표함이 가짜, 봉인지에 서명이 위조.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봉인지가 이게 비닐 재질로 된 봉인지잖아요. 예? 비닐 재질. 이 비닐 재질인데 이거를 통에서 떼어내면 흔적이 안 남아요, 통에. 그러면 뭐예요? 아주 떼어내기 쉽다는 얘기예요. 떼어내기 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떼어내고 다시 붙여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서명을 갖다 적어놔야 되잖아, 서명. 근데 이 서명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 임의로 막 그려 넣은 거예요.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필체가 달라져요, 필체가. 이 증거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확보했나? 봉인지를 다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러면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투표량이 좀 많다고 또 함을 더 만들었어요, 하나 더. 그래서 2개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표함마다에 붙어 있는 봉인지 봉인지 사진을 다 찍어서 비교해 보니까 서명이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다. 25개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송파구에. 다 달라요. 아주 뭐, 노력해가지고 아주 근접하게 서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비닐로 된 봉인지를 떼어서 버리고 새로 붙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정선거범들이 그동안은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막 누가 해도 관여 들어오는 방해 세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99%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나중에 누가 따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 뭐 후보자들이 따져요? 안 해요. 그 정당이 따져요? 안 따져요. 왜 안 따지는지 아세요? 정당의 그 후보자들이 당사자들인데 그거 선거에 졌으면 막 따지고 들 것 같잖아요. 안 해요. 나는 그 이유를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요, 이 후보자들은 나중에 선거 비용 있잖아요. 이거 선거 비용을 그 득표수가 일정 득표수가 되면, 득표율이 되면 선관위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아요. 선거 비용 보전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선거 비용 보전, 내가 알기로는 12% 득표를 했다? 그럼 50%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요. 만약에 15%의 득표율을 가졌다? 100% 보전받아요. 만약에 선관위에 부정선거라고 덤비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이거 못 받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뭐 구청장 선거를 나갔다? 그 선거 비용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뭐 한 2, 3억 나와요? 그 2, 3억 빚으로 남아야 돼, 자칫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다? 한 50억 들었어요? 100억 들었어요? 졸지에 잘못하면 보전 못 받으면 100억 빚져야 돼요. 50억 빚져야 돼요. 그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서 싸워보세요, 따져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간이 커도 못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거 제도 자체가 부정선거가 벌어져도 후보자들이 사실상은 싸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덤벼요. 그 우리 국민들은 내가 싸울 일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싸울 일이다 그래요. 근데 그 후보자들은 뭐예요? 요런 제도상의 약점 때문에 부정선거를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못 덤벼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벌어졌을 때 이제 그 후보자들의 약점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가 너무 망가진 거예요. 너무 망가졌어.
이게 원래 쓰신 분들이 다시 쓰는 거죠? 아니야. 지금 있는 확인서 쓴 사람이 다시 쓰는 전에 거예요. 써온 사람이. 저는 써온 사람 안 쓰고. 지금 오신 분한테 확인서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 떼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아니, 이 사람들도 다 상관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하고 지금 확인서 쓰신 분한테 확인 받고 양쪽 다 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서 쓰는 이름이 거죠.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다 참관인이시니까. 다 참관인이시잖아요. 그럼 안 되지. 여기는 지금 어떠셨어요? 여기는 참관인 분 앞에서 양쪽 다 뜯어주세요. 근데 뜯어서 갈아붙이는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밑에 창관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참관인 이렇게 하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어디 상가창? 와. 이게 더 시간이 엄청 걸리네.